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지금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냐면 여러분들하고 정적 평형과 그리고 우리는 탄성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탄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고체일 때의 탄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정적 평형 조건이 있어요. 평형 조건이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선형적인 힘, 얘가 0이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돌림적인 외부 돌림인 자체가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토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선운동과 비교를 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원래는 F 이퀄 ma인데 우리는 어떻게 바꿔주면 되는 거냐면 힘이라고 하는 자체를 토크로 바꾸고 그리고 여기는 질량을 의미상 여기가 회전관성 또는 관성 모멘트 I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A라고 하는 거는 알파로 바꿔주면 돼요. 그런데 원래 토크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하학적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의미를 잠깐 알아야 돼요. R이라고 하는 자체는 얘는 뭘 뜻하는 거냐면 얘는 고정된 회전축으로부터 작용점은 힘이 가는 데까지예요. 거기까지 거리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힘은 작용점에 가해지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크로스 프로덕트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벡터 프로덕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크기로 쓰게 되면은 R 벡터의 크기, 힘의 크기를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사인 세타가 붙는데 일반적으로 토크에서는 힘과 X축 2, 여기 R을 연장한 X축, 그게 이루는 각을 파이라고 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파이라고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요 파이가 90도일 때가 제일 힘이 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1이 될 테니까 우리는 여기를 FR로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모멘트 8을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모멘트 8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힘의 연장선을 긋고 그리고 또 하나 회전축으로부터 그쪽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그면 돼요. 그러니까 힘과 모멘트 8 사이에는 직각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멘트 8을 결정을 하고 거기 거리를 D로 이렇게 써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를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은 예식을 쓸 때 얘처럼 이렇게 쓸 때 여기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아까 뭐 여기나 그쵸? 자, 그리고 우리는 세 가지 조건을 알아봤어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잘 이해를 했다라고 하고 소개만 해줄게요. 어떤 거냐면 하나는 시소 문제를 알아봤어요. 시소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었냐면 원래 시소가 정적 평형 상태가 있었어요. 근데 딸이 탔어요. 그럼 이쪽으로 기울어질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평형을 맞추려고 하면은 아빠는 틀림없이 끝단에 앉으면 안 되고 끝단에서 앞쪽으로 조금 이동해 와서 앉아야 될 거예요. 그 거리를 D라고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저쪽에 있는 알짜 외력에 대해서 식을 하나 썼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힘은 지금 이 전체를 위쪽으로 떠받치는 힘, 수직항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여기 있는 시소가 아래쪽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힘이 있고 그리고 아빠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 그리고 딸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그걸 이용을 해서 우리는 어디 있더라? 여기에 있네. 여기에 있는 것처럼 알짜 외력에 대해서 이렇게 식을 썼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알짜 외부 돌림 잠깐 미안. 물 좀 잠깐만 마실게요. 목이 잠겨서. 외부 돌림힘에 대한 식을 쓴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방향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를 어떻게 결정을 해줄 거냐면 반시계 방향 이게 반시계예요. 반시계 방향을 우리는 플러스로 잡을 거고 그리고 이쪽에 시계 방향이에요. 시계 방향을 마이너스로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점을 중심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점을 중심으로 본다면 아빠는 아래쪽으로 당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막대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플러스예요. 딸은 어떻게 될 거냐면 이 점을 중심으로 본다면 시소를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 조심해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문제를 알아봤어요. 이 또 하나는 어떤 문제였었냐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썼어요. 여기에 어떤 바가 있대요. 여러분들 여기 건물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건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건물에다가 이렇게 경첩을 이용해서 여기다 바를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바가 떨어지지 않게 여기다 하나는 경첩으로 고정을 시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줄로 연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떤 물체 또는 사람이 올라탔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랬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힘을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여기 있는 물체니까 틀림없이 여기 있는 바가 아래쪽으로 떨어지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물체도 아래쪽으로 떨어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힘을 두 개를 결정을 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거는
줄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력이 있어요. 장력을 우리는 성분분해해서 두 개의 벡터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값을 써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 요 점을 중심으로 여기가 지금 고정되는 회전축이에요. 요 점을 중심으로 또 하나 벡터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는 이렇게 될 거예요. 벽이 틀림없이 이 바를 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바가 떨어지는 거를 위쪽으로 당겨서 못 떨어지게 하고 있을 거예요. 힘은 두 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합벡터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경첩에 미치는 힘은 다음과 같은 꼴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경첩에 미치는 힘을 중심으로 우리는 X축, Y축으로 힘을 성분분해해서 쓴 거예요. 이해들 갔죠? 자, 그러면 됐고, 자, 그리고 그거를 똑같이 우리는 선형 쪽으로, 그리고 또 하나 회전 토크 쪽으로 이렇게 힘을 썼어요. 근데 선형 쪽으로 힘을 쓸 때 지금 보게 되면은 세타라는 거, 그리고 파이라고 하는 각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얘를 X방향, 그리고 Y방향으로 성분분해해서 쓴 거예요. X방향으로는 지금 여기에는 경첩에, 그러니까 힘에 미치는 경첩에 코사인 세타 성분이 있을 테고 장력에 코사인 파이 성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0이면 돼요. 그리고 Y 성분으로는 위쪽으로 미는, 여기 경첩에 미치는 힘에 위쪽으로 미는 사인 성분이 있을 테고, 그리고 장력에 위쪽으로 미는 힘이 있을 거예요. 그걸 여기다 써주면 돼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바가 떨어지려고 할 거예요. 그 힘을 써주고, 그리고 방향은 아래쪽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있는 물체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써주고 얘도 0이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선형 쪽을 찾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짜 외부 돌림힘에 대해서 찾아야 돼요. 외부 돌림힘은 지금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점을 중심으로 이쪽 있는 장력에 여기 있는 Y축 방향 성분 T 사인 파이라고 하는 얘를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플러스 값이 돼요. 자, 그리고 힘은 어떻게 돼요? T 사인 파이가 될 테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바의 길이는 얼마라고 했냐면 여기 L로 났기 때문에 거기다가 L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힘이 있죠? 또 하나 힘이 두 개가 있어요. 아래쪽으로. 하나는 바가 떨어지면서 이 힘, 바의 질량 중심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요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힘은 mg가 되는 거예요. 대문자 mg가 될 테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L이라고 했는데 질량 중심까지는 여기 있는 것처럼 2분의 L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2분의 L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의 힘을 찾고, 그리고 또 하나 물체가 떨어지면서 돌리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얘도 시계 방향으로 그렇죠?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힘은 mg가 되겠죠? mg가 됐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요만큼 길이는 여기는 요만큼, 여기 질량 중심까지 길이는 그냥 임의로 d로 놨어요. d로 놨기 때문에 여기다가 d를 이렇게 써주고 전체가 0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찾았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 풀어봤어요. 세 번째 문제는 어느 경우냐면 벽면에 여기 벽면이 있고 밑면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막대가 서 있대요. 막대가 서 있는데 벽면하고 아래쪽 밑면에 여기 아래쪽 밑면에 마찰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얘는 틀림없이 쭉 하고 미끄러지면서 바닥면으로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죠? 얘가 이렇게 서 있다가 미끄러지면서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조건을 어떻게 잡은 거냐면 벽면에는 여기 있는 바하고 막대하고 여기는 막대하고 마찰력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마찰력이 없고, 그리고 밑면하고 밑바닥하고 바 사이에는 마찰력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있다라고 보고 그때 우리는 여기는 가장 쓰러지기 직전에 최소 각도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쓰러지는 최소 각도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힘을 분해를 한 거예요. 먼저 무조건 여기는 바가 질량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여기를 이렇게 힘으로 썼어요. 그리고 막대는 여기서 대문자 M, 질량은 그리고 길이는 L로 놨어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쪽부터 하게 되면은 벽면이 얘를 밀고 있을 거예요. 이 힘밖에 없을 거예요. 수직으로 밀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마찰력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으로 이렇게 벽면이 막대를 미는 힘을 방향을 이쪽으로 써주면 돼요. 그리고 이 점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점은 원래는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지금 지면하고 바닥면하고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쪽으로 수직항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찰력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마찰력은 그냥 두면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마찰력은 움직이려고 하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는 정적 평형 상태를 논하기 때문에 움직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정지 마찰력으로 써준 거예요. 힘은 이렇게 4개가 나와요.
그리고 똑같은 방법이에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X와 Y축으로 이렇게 성분 분해를 해서 선형 운동에 대해서 여기에 R자 외력이라고 하는 걸 두 방향으로 써줬어요. 먼저 X방향은 하나, 두 개가 있어요.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고 마이너스예요. 자, 그리고 Y축 방향으로는 또 하나, 두 개가 있어요. 이건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수직항력은 플러스, 그리고 중력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로 써주면 돼요. 그리고 정적 평형 상태가 있어야 되니까 둘 다 0이면 돼요. 그리고 토크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토크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회전축을 어디로 봐야 되는 거냐면 지면을 여기를 이렇게 뚫고 나오는 바로 이 축을 회전축으로 봐야 돼요. 회전축은 여기를 고정된 회전축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고정된 회전축이 여기 있다라고 해서 O자를 붙여줬어요. 자,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은 틀림없이 여기에 있는 벽면이 미는 힘이 여기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벽에 미치는 힘이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줬어요.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힘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쪽 수직으로 비치는 칩 이쪽에 모멘트 8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길이가 L이니까 L 사인 세타가 되겠죠. 여기는 L 사인 세타로 써준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 막대가 아래쪽으로 떨어지려고 해요. 중력은 지금 요 점을 고정된 회전축으로 본다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여기 힘은 mg예요. 대문자 mg가 될 테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요만큼 길이는 2분의 L이에요. 그리고 이쪽하고 수직한 길이는 수직한 모멘트 발은 여길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Lg의 코사인 세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L이 아니라 2분의 L의 코사인 세타를 써주고 전체가 0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가 갔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해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우리는 탄성률이라고 하는 걸 정리를 했어요. 탄성률이라고 하는 거는 좀 전에 말했듯이 제일 중요한 거는 변형분의 변형력이에요. 근데 변형력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는 압력이에요. 그리고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힘이라고 하는 거를 면적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리고 변형이라고 하는 거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0 모듈 쓸 때는 원래 길이를 늘어난 길이로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요 값이 여기로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쉐어 모듈리스라고 하는 책 밀리기일 때는 책을 밀어보면 금방 알잖아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들어갈 값은 여기를 화살표를 반대로 쓸게요. 여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쓸게요. 여기 있는 값 자체가 이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높이 대 여기 늘어난 길이 평행사분면으로 바뀌면서 늘어난 X축 길이를 써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벌크 모듈리스라고 하는 부피 탄성률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풍선을 아래쪽에 물속에다 넣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있던 부피하고 줄어든 부피로 이렇게 관계를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떤 걸 알아봤어요? 정적 평형 상태하고 그리고 또 하나 구체에서의 탄성률이라고 하는 걸 알아봤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이나 세부적인 문제는 여러분들이 연이어서 한번 직접 풀어들 보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열심히들 들어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들 했어요.